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드림 액트가 마침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 신청자 2명 중 1명은 신청서 접수조차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추행이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앞으로 뉴저지에서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시의 모든 직종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존 사이먼 구겐하임 메모리얼 재단이 발표한 2018 구겐하임 펠로심 수상자 명단에 한인 예술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드림 액트가 마침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2일 주 하원은 드림 액트를 찬성 49,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주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드림 액트는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서명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 공사립대에 다니는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 자격 부여가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 다카 수혜자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7,620명에 달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 신청자 2명 중 1명은 신청서 접수조차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H-1B 비자 신청 사전 접수 결과 총 19만 98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용 6만 5천 개, 석사용 2만 개의 연간 쿼터에 포함되기 위한 경쟁률은 2.24대 1로 지난해 2.34대 1에서 소폭 낮아졌습니다. 2016년에는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USCIS는 또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가리는 컴퓨터 추첨을 11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석사용 쿼터 2만 개에 대한 추첨을 마친 후 여기서 탈락한 신청서들은 다시 학사용 쿼터 6만 5천 개에 포함시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서와 수수료는 곧 반송될 예정인데 다만 금지하고 있는 중복 신청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청서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 당첨자 서류에 대한 심사는 전산 입력이 완료된 후 시작되는데 예년의 경우 전산 입력 작업이 5월 초순에 완료됐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빨라야 5월 하순쯤 알게 될 전망입니다. 성추행이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앞으로 뉴저지에서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1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불량 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뉴저지에서 여러 명의 교사들이 성추행이나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후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례가 적발됐고 그중 한 명은 세계학군에서 6명의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아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학부모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부는 교사 채용 시 지원자와 지원자의 이전 고용주에게 성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하고 학군들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교사의 성추행과 아동학대 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모든 직종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처음으로 성, 인종, 직업별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10일 발표한 남녀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인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임금 직종에서 격차가 가장 컸으며 인종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여성의 경우 거의 모든 직종에서 백인 여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 인종별 평균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직종에서 백인 남성이 모든 인종의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직종이란 인식이 강한 간호사나 비서 등 직종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감사원은 남녀 임금 격차를 철폐하려면 관련 정책 수립을 넘어 여성 노동력과 리더십 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권의 화염과 분노가 탄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의 회고록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만을 요구하는 조폭의 두목 같다며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더 높은 충성심, 진실,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마피아 보스 같다고 평가하고 있어 트럼프의 반응이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 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다 지난해 5월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은 17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에서 5개월 남짓 곁에서 지켜본 트럼프를 타고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미는 이 책에서 트럼프는 뉴욕에 마피아를 잡으러 다니던 나의 초임 검사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면서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인물이며 타고난 거짓말쟁이, 인간적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와 함께 2017년 1월 트럼프와 단둘이 식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FBI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미는 이어 대통령이 충성심을 요구했지만 그런 이유로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백악관은 무언의 동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한 보스, 충성맹세, 충성으로 포장된 거짓말이 난무하는 조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을 비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한 식당의 위생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2일 뉴욕시 보건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의 한 식당으로 등록된 업소는 총 277개로 이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217곳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6%가 A등급을 받은 것에 비해 8%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평균치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뉴욕시 식당의 84%가 A등급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전체 평균의 6%포인트가량 미달하는 것입니다. B등급을 받은 한 식당의 수는 28곳이었으며 C등급은 3곳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도한 벌점으로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한 식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식당의 단골 위반 사항으로는 음식물 보관 및 온도 규정 위반, 플러밍 등 배수시설 불량, 날파리나 바퀴벌레, 쥐 등의 흔적 발견, 조리기구 관리 소홀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보관, 이동,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뚜껑을 닫지 않아 잠재적인 오염원에서 보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은 식당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매년 위생검사를 실시해 13점 이하의 벌점에는 A등급, 14에서 27점의 벌점은 B등급, 28점 이상에는 C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존 사이먼 구겐하임 메모리얼 재단이 발표한 2018 구겐하임 펠로십 수상자 명단에 한인 예술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인 2세 시인이며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모니카 연 작가가 시 부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소설 부문 펠로에는 이민진 작가, 드라마, 퍼포먼스 예술 부문에는 무용가 이도희 씨가 선정됐습니다. 구겐하임 펠로십은 1925년부터 매해 인문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거나 활동이 기대되는 인물들의 연구,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부문 펠로에 선정된 모니카 연 교수는 대표 시집 블랙에이커로 지난해 미국 시협회의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소설 부문 펠로 수상자인 이민진 작가는 현재 영미권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소설 파친코가 지난해 뉴욕타임스 선정 2017 베스트 서적 톱10에 포함됐습니다. 드라마 퍼포먼스 예술 부문 펠로 수상자인 무용가 이도희 씨는 제주 출신으로 2002년 미국에 와서 즉흥예술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영구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12일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보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가능한지를 결정할 조건들을 맞춰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그는 자신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추구한다는 세간의 우려를 부인하고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본연한 물음에 역사적 분석으로 보면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인 비핵화 성과를 확실히 얻어내는 것이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의도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조짐이 보인다면 외교를 넘어서야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폼페이오 지명자가 군사 옵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롱아일랜드 일대가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토니브록 뉴욕 주립대 연구팀은 감염 질병 관련 심포지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진드기 감염 질병이 유행병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질병 중 대표적인 것이 라임병인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뉴욕주는 전국에서 라임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뉴욕주에서는 1986년 이래 9만 5천 명 이상의 라임병 환자가 보고됐으며 특히 서포 카운티에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병원체인 나선형의 보렐리아균이 신체에 침범해 여러 기관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진드기의 일종인 론스타틱에 물려 발생하는 적색 육류 엘러지 반응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스타틱에 물린 후 적색 육류를 섭취하면 두드러기나 발진, 호흡곤란 등이나 특정 부위에 극심한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진드기가 물 때 마취성 물질을 투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피부에 붙어서도 최대 7일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잔디, 수풀이 있는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가 사망한 후 4년 뒤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양준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한 대리모가 4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체외 수정란을 이용해 출산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2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의 한 부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직전 체외 수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아가 이식되기 5일 전인 지난 2013년 3월 20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수정란은 난징의 한 병원의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탱크 속에 보관돼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부부의 부모는 대리모를 통해 손자를 얻고 대를 잇기로 결심했지만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중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양가 부모는 냉동 보관된 자식 부부의 수정란을 이용해 손자를 낳게 해달라고 법정 소송을 벌였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냉동 수정란을 항공 수송을 통해 라오스로 옮기려 했지만 모든 항공사가 거부해 자동차로 수정란을 옮겼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라오스의 한 대리모를 통해 부부가 사망한 지 4년 만에 아이가 극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대리모는 출산 직전 관광비자로 중국에 들어와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NTN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육임을 인정받고 중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TNTN의 외할머니는 아이의 눈은 내 딸을 닮았으나 전반적으로 그의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4월 1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랫동안 친딸과 성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은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과 아이, 그리고 딸의 입양아버지 등 3명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충격적인 자살극을 벌인 비정한 아버지는 올해 46살의 스티븐 월터 플레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티븐은 지난 목요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크니그데일에서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어 커네티컷주 밀포드로 이동, 이곳에서 살고 있는 친딸 카티에 로즈와 친딸의 입양아버지를 사살했습니다. 이들의 사체는 7번 국도에 버려진 트럭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뉴욕주 도버 근처에서 머리에 총을 쏴 자살한 스티브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티브 부녀는 최근 근친상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4월 23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스티브가 재판을 앞두고 동반 자살극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러싱과 아스토리아 일대에 빈집털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11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5시 30분쯤 아스토리아에 있는 한 식당 먹자에 한 남성이 침입해 직원용 급여용 수표와 휴대전화 2대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달 3일엔 그린애플 딜라이트의 2인조 빈집털이범이 지하 창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 850달러와 귀중품을 들고 도주했으며 2월 26일에는 한 남성이 이탈리안 레스토랑 출입문을 뚫고 들어가 금전 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100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히스패닉 갱단 MS-13 소탕을 위해 1,850만 달러를 씁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롱아일랜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MS-13 갱단 조직 가입을 적극 차단하고 교육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850만 달러를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11일 밝혔습니다. MS-13는 1980년대 내전을 피해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온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이 자국 출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전국 40여 개 주의 조직망이 형성돼 있으며 현재 가장 포악한 범죄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17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가 추방 대상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합니다. 이민법원을 관할하는 이민심사행정국은 2003년부터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리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이달 말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LOP 중단은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법무부가 이 프로그램의 예산 지출 효율성을 재검토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공호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며 중단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가 이전역 한인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기금으로 흡연자에게 무료 1:1 전화 상담과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SQ 금연 서비스는 금연 성공률이 2배나 높다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일 뉴욕 한인봉사센터 베이사이드 회관에서 열린 뉴욕시 교육국 주최 한인 학부모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메인 워크숍 강사로 나선 뉴욕 가정상담소 최민아 상담가는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업 성취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희망사항을 무시하기도 한다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컨퍼런스는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키운다를 주제로 한 메인 워크숍과 6개의 소규모 워크숍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KBTV에서는 4월 14일 토요일 낮 12시 20분부터 남북평화기원 평양 공연이 재방송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18대 회장으로 선임된 양호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일단 평통회장이란 중책을 맡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원래가 2년 임기인데 전임 회장께서 조금 개인적인 사유로 도중에 중단하셨기 때문에 제가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느낌이 듭니다만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동포 사회에 있어서 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회장님께서는 왜 평통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85년에 유학생으로 미국 왔는데 이제 공부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민주화 운동에 기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0년대에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드셨던 인권문제연구소의 뉴욕 쪽 부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90년대 말부터 그 요사이 한국에서 표현하는 공공외교인데 미국 정치가들에 대한 후원 활동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통일운동의 확산과 공공외교를 위해서 나름 아마 제가 그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회장이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또 뉴욕 평통 회장으로 선임되신 것과 관련해서 비난하는 소리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런 잡음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욕 평통은 지금 1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평통 조직 중에 그 단일 조직으로 최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만으로 57세입니다. 그런데 186명 중에 제가 밑에서 한 40번째 정도로 젊습니다. 일단 저보다 연장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뉴욕이나 뉴저지의 그 한인 단체, 지역이나 직능 단체 장을 맡으셨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90년대 초에 기자협회 회장을 했다든지 인권문제연구소에 일을 했다든지 혹은 지금 현재는 그 뉴욕 지역의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흔히들 얘기하는 지역이나 직능단체의 장을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에 있어서 제 경력을 조금 의심하시는 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는 전 조금 결이 다른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운동, 인권문제, 그다음에 공공외교에 대해서 미국 생활 30년 동안 그거가 저의 그 생활의 일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 동포사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불편하신 생각과 뭐 이런 분쟁들이 잘 해결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취임을 반대했던 위원들을 어떻게 포옹하시면서 평통을 이끌어갈 계획이신가요? 평통 조직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나름 동포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리스럽게 하나로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좋은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가 확대되지고 그 다음에 뉴욕 18기 후반 뉴욕 평통의 활동에 공감하는 위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약간의 시간이 가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호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